지금부터 2021 동학학술대회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여주세종 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있고 동학농민전쟁의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거쳤고 이제 그 주제 발표를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러 섹션의 그 발표와 토론을 정리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토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주 동학과 관련해서 경기도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주 동학농민 전쟁의 사료적 발굴과 그 의미에 대해서 향후 어떤 연구가 가능할지, 새로 밝혀질 어떤 전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을 첫 번째 국면의 토론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섹션에서 경기도와 여주의 동학농민 혁명의 전개와 전투 지역에 관해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앞으로의 연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병규입니다. 그동안의 경기도 그리고 이제 여주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번 이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동학농민군의 활동, 경기도와 여주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분석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여러 농민군들이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에 어떤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그 농민군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떤 조직 하에서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동안에 그 여주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확인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이해해왔고 또 그 내용이 전승되어 왔는지 이런 점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현재 동학농민군 참여자에 대한 조사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주 지역에서도 후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 나간다면 이전에 그 단편적으로 해왔던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이 어떤 활동의 계기가 되고 또 그들의 활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영우 교수님. 여주의 동학농민 혁명에 관련된 연구는 이제 시작이죠. 중요한 자료가 있지만은 여주 지역의 사정을 전해주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 사료를 본다면은 적어도 한 지역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일기식이라든가 회고록식으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여주에도 그런 것이 작성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일 좋고 또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동학농민군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 왜 가고년에 목숨을 내놓고 무장투쟁에 참여해서 많은 분이 희생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본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여주에는 광문을에 만든 양안이 있습니다.
그 양안 자료를 분석을 하면은 농민들 생활이 어땠는지 또 각 마을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양반 마을과 또는 평민 마을 그리고 여강을 중심으로 해서 각 포구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주의 민복음과 관련된 것을 본다면은 중요한 이 지역의 양반 거가 대족들 특히 영민씨를 비롯해서 여러 성씨가 있는데 그런 성씨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지만 되고 또 여주 목을 비롯해서 지방관 그리고 향이들의 이 시기에 움직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은 우선 이 여주의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여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력과 이 여주의 동학농민군 그리고 여주의 민부군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종합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더 충실한 그런 내용이 알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재단의 그 종합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여주와 관련된 지역이라든가 접주의 이름을 넣어서 관련 자료를 추출해 보면 불과 몇 건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료 발굴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의 오늘 주요한 그 신영호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자료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그 기준이 되어서 지역적인 실제 조사와 그다음에 가문 또 구술 조사가 병행이 된다면 앞으로 여주의 동화학의 실체하고 농민 전쟁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앞으로 여주나 경기도를 포함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을 줄 알지만은 특히 경기도 부분은 연구는 있습니다만은 실상 따지고 보면 전문 연구자에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오늘 발표가 처음인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막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아까도 두 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또 다시 상세하게 또 재조사를 부분도 있고 또 거기 나와서 현지 답사를 통한 지역 현황 조사 또 오늘 알게 된 몇 분들 후손들이 계시고 그러는 후손을 통해서 상세한 구술체록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물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병근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해서 경기도 15개 9년의 이 기본 자료든 역사 통합 시스템 자료랑 동학농민혁명 관계된 자료 중심으로 뽑았지만은 빠진 부분들도 꽤 보입니다. 이를테면 일본 자료에서 통상이 창안돼서도 자료 나오는 거 보면 경기도 안산에 농민군이 몇백 명 이런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좀 2차 자료, 3차 자료까지 찾으면 경기도에서도 추가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고 오늘 처음 시작한 걸로 보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경기도 부분들도 그냥 타 지역은 농민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인데 경기도는 매우 분산적이고 드문드문 나타나고 그게 좀 주요 지역이래봤자 이 강원도와 충청도 접경지 정도는 주로 얘기되는 부분. 저 밑에 죽사인의 이 정도 빼고는. 근데 여러 부분들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은 서로 간에
여기 전문 연구자들 분들의 그 노력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발표한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농민 전쟁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기록이 있는데 양반 유생 지식인의 기록도 있지만 그것을 재해석해서 민중사의 맥락에서 재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민중 자체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 세계와 활동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해 온 그 홍동현 선생이 이런 자료 민중사의 재발굴 뭐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홍동현 선생, 네, 예. 말씀하시죠. 그 실은 뭐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유생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지역마다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그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나 또 어떤 그런 단정하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황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상당히 개혁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일반 그 보수적인 유생층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동학농민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황현뿐만은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 그 1894년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큰 충격이나 어떤 것들로 다가왔을 건데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식인들한테는 어떤 사상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사료와 사료의 수집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는 여기에서 좀 마감을 하고요.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학 농민 혁명의 어떤 담론의 전환 뭐 이런 것을 제기해 주신 배양섭 선생의 그 문제 의식을 한번 공유해보고 상호 비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세 가지 큰 태제를 말씀하셨는데 반봉건 근대주의라는 것은 서구 중심주의이고 근대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벗어나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더 나아가서 동학의 생명사상, 환경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근대적인 의식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반외세의 투쟁이라는 것이 배회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어떤 제시가 있었고 또 다른 세계와의 연대 가능성도 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농민들의 이런 운동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요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발표와 토론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거나 아니면 강조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에서 제기된 것 중에서 반외세 2차 봉기에 대해서 반외세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양섭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역사 연구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뭐 사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도 사료들이 아주 충분히 이렇게
발굴이 되고 또 발굴된 자료들이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마는 동학학회에서 지역 사례들을 쭉 다니면서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신용호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일본군의 어떤 그 일종의 진압 작전이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2차 봉기 시의 어떤 그 북쪽 농민군들의 활동 등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들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농민혁명의 전체 상을 그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는 그것과는 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뭐 한국의 어떤 역사상 전체, 근대사 전체의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상이라는 것을 좀 재점검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 이미지, 역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서 구축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 구축되는 데 이렇게 작용을 한 역사 인식론이랄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구 중심적이고 근대 중심적이었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서구 중심적이고 근대 중심적인 그런 어떤 오늘날 서구 근대 문명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 어떤 문명을 새롭게 이제 구축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때마침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아주 큰 전 세계적인 어떤 사고죠, 사건, 큰 어떤 그런 고통을 입었다라는 것, 또 그것이 이 기후 위기, 기후 변동, 환경 파괴, 세계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때 지금까지는 서구를 쫓아가면 됐어요. 서구 근대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었으니까 그러면 쫓아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이제 회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최고다라든가 우리 길을 그냥 서구는 싫어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동학 농민혁명의 여러 어떤 요소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반봉건 반해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만 이해해 오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조명을 하고 그 의미를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었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반해세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것이 역시 이제 비교사를 했을 때 드러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비교하는 태평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자비하게 다른 어떤 그 사람들,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종족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제 죽이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서구의 그 천년왕국 운동도 이제 마찬가지고 합니다만, 동학 우리 농민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다른 어떤 예를 들면은 신부들, 가톨릭 신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있지만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동학 농민군 혹은 동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독자성 이런 거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어떤 그 인류 사회가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3부의 그 토론자분의 한 분이신데요. 조성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배항섭 교수님의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위주로 했는데, 본인이 주 연구 분야에서 동학의 평화 사상이라든가 개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오늘 배양섭 교수님 발표문 듣고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 동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책을 한번 오늘 선생님들랑 기획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요즘 동학 붐인 거 아시죠? 이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동경대전 수만 부가 팔렸고 최근에 이제 개벽 대행진으로 원광대에도 오셔서 저도 한 20여 년 만에 뵀는데 그분이 처음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신 게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저도 그 책으로 동양학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뒤로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좀 약했고 저는 그 한국학의 핵심은 적어도 근현대는 동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동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데 그 물음을 배양섭 교수님께서 그 동학 연구자의 중진이면서 아주 그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정면으로 제기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이거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방향이랄까 동학 연구의 방향은 이제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지구학과 지역학의 이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한국학은 지역학적인 요소도 있고 지구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우가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까 서학이라고 하지 않고 동학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동에 대한 해석을 뭐 서야에 대한 동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최재우는 공자하고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긴 추로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경주일 수도 있고 남한일 수도 있고 한반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직장이 원광대인데 저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에서 지금 일을 하니까 익산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익산의 천도교의 오지영이 있거든요. 이 오지영이라는 분은 최시영의 아들 최동희라는 분하고 만주에 가서 이상 운동하고 또 천도교 교구를 익산에다 이제 세워가지고 수천 명, 뭐 수백 명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전집이 2권이 90년대에 나와 있지만 그분은 동학사 서술자로서만 인식이 돼 있지 그분의 사상 천도교의 월보에 180편의 글을 썼는데도 사상에 관한 논문 단 한 편을 찾아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영은 동학 연구이면서도 익산학의 지역학 연구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없고 이 글로벌한 차원의 지구학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두아라 교수의 지구적 근대성의 위기라는 책에 번역이 안 돼서 좀 어려운데 천도교에 관한 항목이 2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왜 이게 있을까? 근데 그분도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서발턴 같은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자 서구적 근대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저항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때 뭘 가지고 저항을 하겠어요? 자기의 토착 사상을 가지고 동학같이 하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학을 만들어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것을 기타지마 기신이라는 일본 학자는 이제 자생적 근대, 토착적 근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 이 자생적이라는 게 실학처럼 서구적 근대에 맹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 사상을 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구적 근대에 대항하는 이게 이제 글로벌한 차원이고 그 글로벌한 그 사상에 이 배 교수님도 지적하시지만 자연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과 서구적 근대를 지향한 일본의 그 군대하고 충돌하면 당연히 지죠. 하지만 지금 120년, 150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은 일본적 근대겠습니까? 동학이 지향한 근대였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구적 차원의 동학의 사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한 연대도 내일은 나주에서 원광대학교하고 그 일본 동학 학자들하고 또 하루 종일 학술 대회를 동학을 합니다. 나주 시청하고 그 박맹수라는 동학 연구자하고 일본의 나카츠카 아키라, 이노우에 카츠오 이런 분들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동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한 연대의 차원도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시야를 좀 넓혀서 배 교수님의 제안대로 조금 더 이 지역이라는 것을 좀 넓히고 그렇다고 지역이라는 그 입각점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시청이든 여기 뭐 주민분들도 그런 인식에 공감을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동학은 국뽕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이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오늘 그 교수님들의 발표에서도 그걸 확인했고
이렇게 학계의 중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앞으로 저희 후학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학에 대해서 여러 그 사회학이나 여러 학문에서 지금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연계적인 그런 그 학술 모임이라든가 발표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그게 구체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고 한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의 피상적이거나 학문적인 자기 학문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인가라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간학문적인 이런 그 학문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종합적인 연구가 되려면 앞으로도 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좀 기원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토할 문제가 동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약간 세대 간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1990년대 1994년에 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학술 대회와 지방에서의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90년대 후반까지도 되었지만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서 연구자 그룹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가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동학에 대한 시민 차원에서 혹은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차원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대중화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연구자의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연간 또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도 발표해 주신 김태웅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김태웅입니다. 오늘 제가 2023년 고교 학점제를 앞두고 지방사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과연 우리 학계라든가 교육계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사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대였죠. 역사를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역사는 재미는 없지만 해야 된다는 필요성들은 나름대로 공감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질풍노도의 시대가 끝나고 일상의 시대고 또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역사의 목적보다는 역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고민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지역사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수 때 보면 지역사를 특강을 하게 되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일반적인 근대사 특강할 때는 별로 주목도 안 하던데 지역사니까 자기가 학교에 가서 그걸 활용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내 주변의 역사가 중요하지 저 100년, 200년 역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반문들을 많이 하고 다만 역사 공부하는 건 20대 때문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내 가족의 역사 그리고 내 주변의 역사를 가까이 들면 들수록 구체성을 갖게 되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환경 확대법에 따라 주변의 역사를 나가고 그리고 우리 역사 세계사로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저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 여주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바로 여주 주민이나 여주 학생이 같은 경우에 먼 옛날의 얘기 그러니까 흔히 말 낯선 나라의 100년 전 200년 전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 역사를 얘기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이야기하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여주하고 동학농민혁명이 무슨 관계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내 삶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든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지방사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에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지방사가 전혀 안 돼 있고 교육이 안 되고 연구가 돼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커다란 역사 사건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점에서 지방사 속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필요하고 또 지방사 속에서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상관성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한다면 중요하고 여기는 역사 연구자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
또 학생들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가야만이 이른바 공진, 같이 나가야 할 때 그 의미가 공유하고 또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지방사 속에서 이러한 역사 사건을 내 삶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몇 분에게 질문 겸 말씀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김양식 교수님이 지금 소속이 연극영화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연구자로 출범해서 이제 매체까지 이렇게 확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 대중화나 이런 기획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 인식,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중의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넓게는 뭐 역사의 어떤 대중화, 좁게는 뭐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그 대중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를 위해서는 대전제가 그 대중을 읽어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발표 과정에서도 이제 얘기됐듯이 이 어떤 지구적인 그 전환기이자 학문의 어떤 전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환의 어떤 방향이 그 새로운 어떤 그 생명관 내지는 어떤 세계의 어떤 뭐 시민사회주의 또는 뭐 어떤 뭐 지구학과 지역학의 어떤 결합 문제인데, 최근에 어떤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은 기성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 가치관, 어떤 삶의 어떤 지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 기존의 어떤 이 지식 담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어떤 대중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뭐 100번 실패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그 동아농민혁명을 연구할 때 그 어떤 국가 내지는 민족 내지는 어떤 뭐 반봉건 반유세 그런 어떤 담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MZ 세대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개인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그 이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소위 말하는 20대 그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페미니즘 비판 문제하고도 뭐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태웅 교수님이 제기한 어떤 그 지역 중심의 그 접근 그리고 지역 중심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그 수요는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될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도 따라서 그 지역 중심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그 해월 선생 묘소를 이제 문화재 지정 기념으로 이제 이 동아학술대회가 있잖아요. 해월의 묘소가 있다는 것은 여주의 큰 장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해월 묘소가 있음으로써 해월의 모든 것을 그를 통해서 여주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동아농민혁명이 2차 동아농민혁명이 뭐 이렇게 전개가 됐다 이 이야기보다도 여주에서 살던 임동우가 여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숱한 그 전투를 거쳐서 다시 여주로 돌아와서 그런 그 한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동아농민혁명 어느 우금치 이야기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공감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지역 중심의 어떤 그 세계화랄까, 지역 중심의 어떤 그 지구적 논리를 지역 중심의 뭐 거대 담론을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논리 개발과 교재 개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그 대중화와 관련해서는 기념물이라든가 여러 조형물을 통해서 일반 그 시민
청소년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시민들 대상으로 동학 농민 전쟁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영우 교수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일단 정읍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이 이제 교체가 되고 새로운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여주 지역의 답사를 주도하셨는데 그때 느낀 감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황토연의 기념관을 처음 만들 때 역사 전공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제대로 설명하거나 내용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공부가 안 됐다 하는 것이 자각이 됐습니다. 이제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에 있는 역사 관련 기념물, 기념 조형물, 박물관, 전시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런 큰 사건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다녔죠. 그래서 유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기념 시설들을 관심 있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런 기념물, 기념 전시관, 박물관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100년 이상 탄압받으면서 아예 참여자의 후손들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자료조차도 다 인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압한 사람들에 관한 기념물들은 여기저기 있었지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황토현에 세워진 그런 그 기념 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만드는데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역사 전공자들이 의견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 그 강의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야지만 졸업해서 의견들을 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황토연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우선 시대 정신이 반영 안 된 조형물이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이었고, 만든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공모를 통해서 작가가 선정되고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지요. 여주에 월요일날 답사를 하면서 생각이 됐던 것은, 여기는 어디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주 시내에 가장 좋은 그런 자리에 여주 동학농민과 관련된 기념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여주 시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동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최시영 해월이 잡혀서 묵었던 관아 건물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지리, 능서면 신지리가 이막선 여주포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막선 묘소와 비석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마을 어디에 작은 표석이라도 해서 답사 오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선 세우는 게 좋겠다. 너무 크고 대단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곳이 역사 현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만 해도 아주 충분하지요. 그리고 몇 군데 장소를 찾으면은 그런 그 표석을 세울 것도 알 수 있을 테니까, 특히 전거론과 같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한국 근대사 이런 면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니까 거기에도 일정한 그 시설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장시간에 걸쳐서 여주 동학 농민 전쟁 내지는 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인 그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발제자분들은 재단에서의 추가 요구인데요.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책자의 형태로 낼 때 좀 보완해 주실 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학술적인 발표를 이제 다른데 하더라도 나중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취합해서 할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토론자분이 단순 토론에 이제 참석을 하셨지만 앞으로 여주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또 좋은 논문을 계속 쓰시는 걸로 이렇게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 자리는 사실은 3월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연기된 그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다 포함해서 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그 전 과정을 녹화했고 앞으로 여주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 동학농민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2021년 동학학술대회는 특히 종합토론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